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박상용 소설가가 이금희 아나운서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정과 소통에 대해 열렬히 탐구하는 학자다. 그에게 있어 공감이란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이해를 향한 끈질긴 노력이다. 공감과 경청, 소통과 이해, 왠지 오늘도 조금은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금희 아나운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공감에 관하여 제가 읽다가 약간 책 덮을 때쯤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나운서님은 좀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누구 이렇게 아나운서님의 아나운서님 같은 그런 존재가 있나요? 아유, 많죠. 아, 이금희 자문단. 네. 글만 네네네. 첨삭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아, 친하니까 제가 제 글을 봐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금희 자문단에게 원망스러운 점 하나는 글을 첨삭해 주지 않습니다. 의견을 얘기할 뿐 네.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작가들인데도 그게 고맙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손을 대주면 좋겠는데 절대로 대지 않더라고요. 네. 그냥 언니 글은 언니 글이야 이런 거고 네. 의견은 얘기해 줍니다. 그런 거가 저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조카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네. 조카들이 그런 역할들을 또 해줍니다. 조카들이 자기 고민을 아나운서님한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님이 예. 상담을 하신다고요? 네, 서로 합니다. 아. 그래서 뭐 명절에 만나거나 하여간 뭐 저희 엄마한테 이제 저는 엄마, 조카들한테는 할머니를 보러 갈 때 오가는 차 안에서거나 뭐 따로 차 마시러 가서나 그리고 저는 조카들하고 뮤지컬이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되는 조카하고 늘 뮤지컬 영화를 같이 보는데 영화는 혼자 볼 때가 많고 뮤지컬 같은 거, 연극 같은 거 같이 보는데 그때 밥 먹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고민을 얘기하면 이모 그건 이런 것 같아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그래 하고 배울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카들이 저에게는 아주 훌륭한 친구고 또 아주 훌륭한 카운셀러입니다. 저한테도 좀 이런 자문단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늘 내 편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데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막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런 건 필요 없고 뭐 팔로워가 몇만 명 이런 건 필요 없고 한 10명 뭐 글쎄요 10명에서 한 20명 사이 남짓 어느 고쯤에 딱 이들한테 나의 아무리 부끄러운 거를 얘기를 해도 이들은 밖으로 그걸 전하지 않을 것이고 나한테 적절한 조언을 해줄 거고 나한테 지지를 해줄 거다.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만들죠? 시간과 정성? 아,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좀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뭔가 다가가는 게 힘들어요. 이런 네네네.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네네네. 게. 작가님, 네. 저 같은 이들이 다가오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가만히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게 매우 익숙하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도 학년이 바뀌어서 올라가면 반이 바뀌니까 친구들이 바뀌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둘러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한테 첫날 갑니다. 그래서 안녕 나는 이금이라고 해. 넌 이름이 뭐야? 이름표 보니까 이름이 뭐구나. 장강명이구나. 우리 잘 지내자. 그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저는 보통 그러면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울면서 도망가는. 그렇긴 하지만 싫지 않잖아요. 한 2번 정도 다가와 주면은 약간 그죠? 한 3번 정도면 이제 네네.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는 이가 있으니까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신호를 보내오는 분들을 제가 좀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네네. 장강명의 인생책 이금희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추천해 주신 책 중에서 김승섭 교수님의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를 오롯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책이죠? 우리가 의학은 개인의 건강을 다루는 거라면 네. 보건학은 공중의 건강을 다루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보건학 쪽을 연구하고 계시는 김승섭 교수님이 네. 그 연구실에서 했던 수많은 실험을 토대로 한 자료를 근거로 제목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타인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네. 그 고통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네. 아나운서님은 이 책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습니까? 책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떤 분께서 올해의 책으로 골라주셔서 읽게 되었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해서 제 주변에 한 50명한테 선물한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김승석 교수님 팬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럴 네. 거예요, 아마도. 저는 되게 부끄럽게도 복원학이라는 학문의 존재 자체를 김승석 교수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저도요. 그거 맞는 거죠? 저희 네네. 몰랐던 게 좀 저도요. 괜찮은 거죠? 그런 무식한 거 걸 아닌 누가 거죠? 설명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김승섭 교수님 같은 분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 예. 좀 묘했는데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랑 공감에 관하여를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같이 다시 읽으니까 주제가 같은 주제인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네. 한 책은 연구자, 학자가 쓴 책이고 한 책은 실천가가 쓴 책 같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아나운서님은 좀 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읽을 때 약간 학자의 관점은 이렇네 혹은 이분이랑 나랑 주제가 같네 관심 갖는 분야가 같네 이런 생각 좀 하셨나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제가 제 책을 쓰고 보니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었던 거는 같아요. 뭐냐면 아마도 김승섭 교수님도 양지 쪽에서 많이 사실 거고 네. 저도 딛고 서 있는 땅이 그늘진 곳보다는 양지일 때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양지만 둘러보면 안 된다. 보통 근데 양지에 있으면 음지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음지, 그늘진 곳,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제 책을 쓰고 나서 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있을 때 그걸 일단 응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시나요? 그럼요. 우린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제일 아픈 곳이다. 저는 뭐 요즘도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창 젊을 때는 이제 좀 저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고통스러운 소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막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지구 반대편에서 뭐 시위대에 발포를 해가지고 뭐 수백 명이 네. 뭐 사망을 했다 어디서 기근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걸 하나하나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제 뭐 무력감이 들고 무슨 강대국이 출동해가지고 저기를 쓸어버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같은 것도 들다가 그건 아니고 뭐 하면은 어느 순간 그러면서 좀 이제 타인의 고통에 응답을 안 하는 게 약간 디폴트 모드가 된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은 고통이고 세상 다 고통스러워. 뭐 너만 고통스럽냐? 나도 고통스럽다. 그러다가 이거를 좀 공감에 관하여나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읽으면서 좀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감에 관하여 읽다가요. 그 2030 세대가 자기 어려움을 이제 주변에 막 토로할 때 어른들이 한다는 말, 이렇게 흔히 듣는다는 말이 조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른들이 아마 그 고통에 응답을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제가 좀 하는 말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너보다 힘든 사람 많다. 그러니까 참고 버텨라. 야,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힘들다까지는 아니고 저도 근데 많이 들은 말이에요. 예, 저도 많이 들은 말이고 또 그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치 뭐 나보다 힘든 사람 많지 했는데 별로 좋은 조언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네.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좋으셨어요? 기분이 나빴죠. 그렇죠. 그 제 책에도 쓴 누군가의 명언인데 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해준 말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은 아주 오래 갑니다. 밥 사주면서 그런 얘기 해주면은 좀 이렇게 좋았죠. 네, 저는 밥 사주면서 그런 얘기 해줘도 밥 사주는 건 좋지만 그런 얘기하는 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고요. 제 책에 쓴 일화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접한 48분 중에 한 분, 가칭 서준 씨가 네. 서울에서 일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주 풍광이 좋은 곳에 펜션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펜션에서 하는 일이야 뻔할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그러면서 치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근데 그곳이 워낙 풍광이 좋은 곳이어서 지인들이 아름아름 묵으러도 많이 오고 그랬대요. 근데 어머니 친구분 한 분이 굳이 서준 씨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하셔서는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 일하는 데 좀 보자. 그래서 둘러보시고 너 자는 데도 좀 보자 해서 둘러보시더니 서준아 앉아봐. 너 젊을 때 1, 2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너 젊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아줌마 아들, 딸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니? 하면서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네. 묻지 않은 안물 안궁인 아줌마 아들은 어느 기업에서 일하고 연봉이 얼마고 아줌마 딸은 뭘 하고 이런 얘기를 굳이 하시더니 정신 차려 서준아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뭔가 좀 가여운 분이네요. 본인의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좀 그쵸. 확인하고 싶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서준 씨가 그때 했던 생각은 서준 씨의 어머니가 늘 서준 씨에게 해주던 얘기. 걱정보다는 격려가 힘이 세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걱정이 될 때 걱정하지 말고 격려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엄마 친구분보다 서준 씨가 더 어른인 거죠. 네. 어떻게 힘든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4050 특히 이제 남성 중에요. 이제 저나 저 또래 저보다 좀 연배 위인 분들 그런 말씀을 잘 못하세요. 못해가지고 격려는 하고 싶은데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를 못하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격려는 해주고 싶은데 이 녀석 뭐 힘든 거 알겠고 그러면 이제 괜히 뭐 얌마 이러면서 뭐 삼겹살이나 한잔 하자 뭐 하다가 사내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대충 이러다가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네. 하는데 어떤가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응답을 그래도 이렇게 어설프게라도 조언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뭐 그냥 차라리 또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줘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런 분들도 누군가 내 얘기를 듣거나 내 곁에 있었거나 했을 때 따뜻했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지?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너 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감성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네. 드리는 팁은 이런 거예요. 그냥 들어만 주시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들어만 주시는 게. 굳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잘 듣고 있다가 그 말을 반복해 주면 됩니다. 이러저러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구나. 이러저러해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까지 했잖아요. 아, 그런 생각을 해줬구나. 이것만 해주셔도 됩니다. 아, 이건 배우기 쉽네요, 진짜. 네. 저부터 좀 배우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감에 관하여 좀 따끔한 얘기도 있었어요. 자기 연민은 넣어두라. 이제 뭐 상담을 하고 뭐 이제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는 게 이제 어느 순간 선을 넘어가면은 되게 이거를 내가 들어줘야 되나? 그냥 계속 자기 힘들고 연민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반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분들 중에 되게 의존적인 그런 태도로 보이는 분도 있어가지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은 언제나 그 안에 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삶의 통과와 의례를 저마다 거치게 된다. 이런 부분을 들으니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데 이건 또 어떻게 전해줘야 되나. 무작정 공감만 해주는 게 정답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기 연민이 유독 심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친구들에게 한 번, 두 번, 10번까지는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줄 수 있지만 거듭 반복해서는 내어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정도 되었을 때 내가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 싶을 때는 저는 진짜 이 친구와 오래 가고 싶다면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 친구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 없고 서서히 멀어지는 방법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유는 내가 먼저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도 모자란데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끊임없이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고 그걸 넘어서면 우선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어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안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멀어지는 방법? 진짜 네가 자기 연민이 너무 심해서 나까지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네. 해줄지를 찾으셔야 하고요. 자기 연민이 심한 분들에게는 몸을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을 움직여라. 네.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언제 슬퍼하겠어요? 날갯짓 하기도 바쁜데 꿀을 옮겨야 하는데.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의외로 마음이 괜찮아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네. 저는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네. 최근에 추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자꾸 장비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왜 이렇게 눈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고야 말았어요, 최근에. 아, 스키 마스크 같은 네네. 걸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고 이렇게 목을 따뜻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뒤에 탁 채워가지고 코 부분은 뚫어놓은 그것도 사고요. 자꾸 이러면 장비만 늘어나요. 추운데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엽 쌓여서 어떡하지 생각하지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장갑도 이렇게 손모아 장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손가락 네. 부분이. 그래서 손을 꺼내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다시 손을 넣을 수 있게 그것도 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데 걷다 보면 정말 좋을 때가 많아요.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옵니다. 그쵸. 자기 연민 따위는 할 겨를이 없어요. 몸이 고단해지니까 10,000보를 걷고 그러면 이렇게 추울 때도 땀이 납니다. 등 같은 때는 땀이 나요. 네. 그럼 운동을 제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씻고 그리고 정말 자면 세상 모르고 자거든요. 아, 이런 것도, 이런 공부도 좀 해야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금희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 출신이라 가지고 약간 이제 좀 발로 저자가 이제 다니고 그렇게 쓴 책을 되게 좋아해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도 그 연구 조사를 막 현장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김승섭 교수님이 만나시고 공감에 관하여도 현장 기반 에세이더라고요. 되게 약간 좀 요즘 이제 한국에서 나온 에세이들이 너무 이제 자기의 그 사적인 이야기나 뭐 내밀한 경험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되게 이런 표현 해도 되나? 좀 후련한 느낌도 좀 들고요. 아, 한국 저자들 좀 엉덩이가 무겁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48명을 이제 1년 동안 만나신 거잖아요.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았죠. 네, 주고받거나 그렇게 내가 만나서 써야겠다. 내가 현장 뭐 아무튼 실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써야겠다. 그런 계기나 기획을 하신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사람의 경험은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했는지 그때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딥포커싱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이미 그때 네, 경험이 네, 네. 인터뷰 경험이 있었던 있으신 거예요. 거군요. 네.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게 저에게 남아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학교에 모교에 강의를 가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2년 반 동안 2,250명과 수업을 하였는데 네. 그중 여력이 안 되었던 초반에 몇 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었던 후반 몇 년을 빼고 15년 동안 1,500명의 학생과 1대1로 티타임을 하였거든요. 30분씩 하신 거니까 750시간을 맞습니다. 하신 거죠. 돈도 그만큼은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구실이 따로 없어서 겸임한테는 연구실을 안 주거든요. 네, 네. 학교 앞 제일 조용한 카페에 가서 네. 차를 마셨는데 모두 다 제가 차를 사줘야 되니까 네. 돈도 그만큼은 썼을 겁니다. 아무튼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머리로만 쓰는 책을 이번에는 쓰고 싶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읽었던 행복했던 리뷰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만 썼을 줄 알았는데 네. 젊은이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깜짝 놀랐다. 엄청 생생해요. 그 부분이 좋았다라는 거였는데 또 약간 속상했던 리뷰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지어낸 얘기겠지.
아니 제가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저는 소설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원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쓰시면 소설 쓰셔야 됩니다. 네, 저는 소설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걸 못하고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평생 소설은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걸 제가 잘 못해요. 걸으면서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필요가 저는 없거든요. 소설가도 이렇게 생생하게 네. 그런 사례를 뭐 엄청 구체적이잖아요. 네. 무슨 중소기업의 무슨 부장님이 이럴 때 뭐 손을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걸 네. 생각해낼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딨어. 다 거짓말이야. 뭐 만들어냈겠지. 그런 분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잠깐 악플에 대처하는 저의 자세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저는 제가 운영하는 그 너튜브에서도 제가 댓글을 쓸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저희 제작진만 쓸 수 있어서 네. 제가 올리는 글은 제작진에게 보내서 제작진이 올리게 해요. 네. 왜냐하면 이른바 악플을 보면 제가 악플을 달고 싶을 거잖아요. 그분에게 댓글을. 네. 실은 어떤 분이 제가 출연한 다른 너튜브에 와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말라는 댓글을 막 다신 거예요. 저의 목소리가 너무 느끼하고 그래서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악플에 대처하는 저의 자세는 머릿속으로 악플에 댓글을 다는 겁니다. 한 번도 달아본 적은 없습니다. 네. 댓글을 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달 수 없게. 네. 머릿속으로 선생님 이 댓글은 여기다 쓰시면 안 되고 그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가서 쓰셔야 합니다. 1번, 2번. 선생님이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시면 시청을 하지 않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 있습니다. 3번. 선생님이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고 하더라도 제 목소리를 듣는 게 편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네. 4번. 선생님이 제 목소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건 뭔가 어른 같은 느낌이 드는 여성의 목소리를 힘들어 하시는 건 아닐까요? 선생님이 주변에 어른 여성과 대하는 게 힘드신 건 아닐까요? 선생님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거나 경험을 반추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1, 2, 3, 4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네. 한 번도 달아본 적은 없고 저는 악플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다 거짓말일 거야, 지어낸 걸 거야 하신 분에게는 이런 댓글을 머릿속으로 달았습니다. 선생님, 1번. 선생님, 저는 그럴 만큼 시간이 없습니다. 2번. 선생님, 그럴 만큼 저는 여력이 없습니다. 3번. 선생님 진짜 인생 편하게 사셨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48명 이렇게 만나실 때, 섭외하실 때, 좀 뭐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48명씩이나?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네네. 네. 실은 제가 잘 모르는 젊은이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출판사 제 담당 편집자님에게 네. 좀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고, 꽤 시간이 걸려서 24분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연락처를 제가 받고,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던 터라 급성 후두염이 왔거든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급성 후두염이 다 낫고 나서 네. 한참 지난 후에 그분들에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네. 이러이러한데 제가 이런 걸로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근데 답장이 12분한테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막 웃었어요. 너무나 젊은 세대답지 않습니까? 그 12분은 얘기를 들었을 때 할게. 그리고 이제 연락처랑 다 줘놓고 막상 보니까 다 읽으셨어요. 보니까. 네네. 읽고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래서 답장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싫다고 답장 보내는 게 아니라? 네, 그것도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도피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젊은 네. 분들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네. 하고 싶지 않아요. 내지는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라고 답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차라리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네. 그래서 이거 갖고는 너무 양이 부족해서 결국은 또 지인 찬스를 쓰게 되었죠. 네. 제 주변의 젊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달라. 본인의 얘기를 쓸 수는 없을 테니 소개를 이러이런 취지니까 소개를 해달라 해서 또 요즘은 그래도 좋은 게 단톡방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네. 그런 데다가 알려서 하겠다 이런 사람들 연락을 또 해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소재를
제공해 주신 그 출판사에서 섭외해 주신 분들께는 출판사에서 선물을 드리고 또 제가 만난 48분께는 당연히 책을 보내드렸고 네. 그 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선물들을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는 마지막에는 결국 제 제자들이 요즘 딱 그 사회생활하는 그 세대인데 네. 그중에 제가 한 4, 5년 정도 책 모임을 만들어줘서 아직도 만나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네. 1년에 한 번씩 꼭꼭 만나고 그들끼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계기로 해서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제 아기 엄마도 꽤 많고 직장 생활 연차가 꽤 쌓인 후배들도 있는데 결국은 그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들에게서 좋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으니까. 제가 바라는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어서 자기 얘기를 정말 솔직하게 저에게 들려주거나 보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공감에 관하여는 그 48명이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책이고 또 하나 모두 행복해지는 말도 제 주변의 아나운서 선후배들의 딸 아들의 이야기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의 청취자들의 딸 아들 조카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제가 각색을 한 거거든요. 네. 그것 역시 그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혼자 쓴 게 아니라 그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이 책의 절반쯤 저자들이십니다. 아, 생생함의 비결도 이제 알겠습니다. 네네. 노래 한 곡 여기서 들어볼까요? 어떤 네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작년 연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화사의 굿 굿바이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 곡을 듣고 싶었던 이유는 네. 제가 작년 연말에 성시경 씨 콘서트를 조카랑 또 같이 갔어요. 근데 네. 거기 화사 씨가 게스트로 나온 거예요. 네. 반응이 엄청나고 제 조카가 화사 씨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자 조카인데 화사 씨 어떤 노래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힘들었을 때 그 노래들에서 힘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사 씨가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때 무대에서 부르기도 했고 또 그 박정민 배우와의 네, 멋진 그 장면 퍼포먼스를 연출하게 됐던 굿 굿바이를 많은 분들께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화사의 굿 굿바이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금희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기반으로 한 책은 생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승석 교수님의 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도 진짜 생생하더라고요. 생생한데 안 좋은 것도 생생해요. 막 그 천안함 장병 생존 장병을 이제 김승석 교수님이 연구 조사를 했는데 이 장병들에게 낙인으로 다가왔던 말, 동료 군인들이 하는 말인데 되게 막 이게 옮기기도 참 힘든 네네네. 그런 이제 말하자면 뭐 악플이죠. 악플을 하는데 뭐 너희 둘 모여 있지 마라, 뭐 발 가라앉는다, 뭐 이런 말들. 또 뭐 이렇게 게이 퍼레이드 시위에서 옆에서 이제 그 반대자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이런 것도 아마 누가 지어가지고 하려면 힘들 거예요. 진짜 현장에서 있었던 오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참 사람이 참 이렇게 사람 후벼 파는 말을 마음 후벼 파는 말을 잔인한 말을 참 잘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아나운서님은 이 공감에 관하여 그 48명 청년들이 들었던 말을 전해 들으면서 이 말만큼은 진짜 빨리 없어져야겠다. 이거 너무 잔인한 말 아닌가 그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정도. 너는 내 노예다. 너는 우리 노예다. 읽었습니다. 네네.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로 그런 말을 했다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갔던 네. 젊은이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사표를 낼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그 그쵸. 병역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기간에는 어쨌든 정말 매일 출근을 해야만 하니까 네. 정말 마음이 아팠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어른이 그런 말을 해서. 근데 이게 진짜 들으면 이 얘기 자체를 부정하고 싶으니까 그거 지어냈지 뭐 이렇게 막 악플을 다는 심정도 이해를 하는데 가끔 왜 뉴스에 나오잖아요. 회사인데 혹은 뭐 대학원인데 뭐
무슨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둥, 뭐 막 그런 괴롭힘 사례를 보면은, 아, 진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2030이 겪고 있는 일이구나. 정말 너무 미안하고요. 네. 어른으로서 좀 면목이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읽다가 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많았어요. 뭐 한국의 높은 자살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살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이 순간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일이랑 모레 희망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자살 예방 교육 확대 같은 게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지적인데 그렇다고 그럼 뭐 그 예방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이렇게 아나운서님은 2030 세대가 희망의 부재를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나요? 밥을 사주면 되지. 나에게 밥을 사주는 어른이 밥을 있구나. 사준다. 선배가 있구나. 네. 이왕이면 2030이 늘 먹는 컵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돈을 내고는 먹기가 힘든 메뉴를 사주면 더 좋지요. 그냥 밥을 사주시면 되고. 섣불리 그런 때 뭐 희망을 그냥 근거 없이 막 얘기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죠. 그건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건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하다가 미처 못했던 얘기 중 하나는 네. 세상에 수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들여다봐. 어떻게 거기에 다 반응해. 그때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다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내가 1,000원이라도 기부금을 낼 수 있잖아. 네. 그 1,000원은 나에게 없어도 되는 돈이잖아. 네. 하지만 누군가는 그 1,000원이 꼭 필요하잖아. 아니 그럼 이 단체도 있고 저 나라도 있는데 그냥 내가 연이 닿은 단체나 나라에 1,000원을 내면 되지. 그걸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 라는 거고요. 네. 제가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시각 장애인들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네. 활동을 뭐 한 달에 한두 번 합니다. 네.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오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 선배 언니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해요. 시각 장애인들 중에는 안마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대기실에 계실 때 저희가 이제 ARS 자동 응답으로 녹음을 해 놓으면 그걸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다 같이 많이들 들으신대요. 아,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실시간으로. 네네. 실시간으로가 아니라 녹음을 해 녹음해 놓은 놓으면 거를. 네. 자, 청취는 1번 이런 안내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럼 1번을 누르시고 그날 담당자가 녹음해 놓은 내용을 들으시는 겁니다. 따로 오디오북 앱이 없어도 그냥 전화 통화 기능만으로 들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이거는 거의 20몇 년이 돼서 앱이 개발되기 전부터 그렇군요. 운영되고 있었던 시스템이라 네. 앱이 없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죠.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 선배 언니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너에게 꼭 전해주라고 하셔서 내가 너 만난 김에 하는 건데 그중 한 분이 너무 힘드셔서 나쁜 생각을 하셨대. 그리고 나쁜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셨대요. 네. 근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냥 습관처럼 늘 듣던 거니까 그냥 들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읽어드린 게 나왔대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아마 뭔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나 봐요. 전 오래전이라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주로 에세이를 많이 읽어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걸 듣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 그래서 사셨대. 너에게 꼭 이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셨어. 사람 희망이라는 게 되게 희망도 참 저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절망도 잘 모르고 뭐 오늘 내일 희망이 없어 보이고 모레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생각지 않은 데서 희망이 있고 어느 날 ARS로 이렇게 통화를 해서 누군가 읽어주는 책을 읽다가 거기서 갑자기 희망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늘 조그만 일 할 수 있고 그래서 언니 정말 다행이다.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억은 평생 가져갈 것 같은데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아나운서님이 해준 이야기가 희망이 되네요. 뭔가 할 수 있다. 되게 힘든 고민들이 이제 교수님이 이 책에서 많이 쓰시고 그걸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아나운서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서 또 이렇게 막 해결의 실마리 같은 거, 희망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고민스러웠어요. 제가 되게 고민스러운 이야기만 자꾸 던져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연구자의 윤리를 이제 교수님이 고민을 하시는데 네. 피해자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보건학이고 자기는 연구자고 학자니까. 그래서 피해자를 연구하고 피해자에게 뭔가 질문을 던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게 고민이 되기도 하고 나는 비평가냐 아니면 플레이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은 김순석 교수님은 약간 거기서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지만 그런 고민도 있고 또 사회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HIV 감염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뭐는 뭡니다라고 캠페인을 하는데 그 캠페인을 들은 당사자들은 오히려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그게 아니라고 인식을 그렇게 바꾼다는 거야. 이런 고민들 한도 끝도 없이 정말 고민이 되는데 우리가 남을 도와주려고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방향인가 저희가 확신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공부를 이제 막 하는 참이고 연구도 이제 막 들어간 참인데 아나운서님은 좀 이 공감을 해주면서요. 그 48명의 청년들 또 이제 1,500명의 학생들 공감을 해줄 때 좀 내가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고민 들어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윤리적으로 어떤 오히려 이 학생들한테 상처를 더 떠올리게 한다든가 뭐 괜히 남의 상처를 헤집는다든가 이런 고민 혹시 하셨나요? 안 할 수가 없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죠. 힘든 이야기들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런데 제가 꽤 많은 분들과 만나서 속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네.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네. 일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그걸 해집지 않고도 들을 수 있겠죠? 잘 들어주면. 잘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잘 들어주면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가 자기 아닌 타인에게 전해지는 그 순간 그 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공감에 관하여 속편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실천가의 그 실전 요령,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네. 공부 실전편 네. 뭐 이런 거를 하나 좀 써주셔야 지금 말씀을 들으면은 네. 맞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막상 제가 실전에 나서면은 네. 근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거든요. 저는 작가님처럼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어서 오래 걸립니다. 저도 그렇게 글 잘 쓰는다고 생각을 못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장강명 작가님이? 빨리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되게 마음 아픈 일이고 전에 이제 저희 코너에 서예진 변호사님이 나오셨을 때도 네네. 같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활동가들, 그 타인의 고통에 응답을 해야 되는 분들이 본인이 이제 마음의 힘이 소진이 되어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고 네네. 김순석 교수님이 그런 활동가를 만나서 떠날 힘조차 없어지기 전에 결정하셔서 다행이다라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타인의 고통 계속 접하는 분들은 이런 소진 문제 다 겪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네. 선생님들도 겪고 아나운서님 아무리 이라지만 그래도 고통스러운 경험들, 고민들 듣다 보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에너지가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우선 분명해야 할 것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상담사도 아니에요. 네. 실은 관심이 있어서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 전공을 뭘 할까 싶었을 때 심리 상담 쪽을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던
청소년 심리 상담을 하시는 그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프로그램 끝나고 차 마시면서 그야말로 상담을 조금 했어요. 제가 이런 쪽을 공부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대학원을 이런 쪽으로 가보면 어떨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가지 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아니 이 프로그램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물론 그곳의 경우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심리 상담의 경우 많은 나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듣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되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상담사 선생님도 원장님도 돌아가면서 심리 상담 치유를 받고 있다. 네. 그래서 힘들 거예요. 아니 심지어 강력계 형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인간의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네. 보실 테니까 그분들도 심리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디어 쪽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는데 네. 그런 분들하고 저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들으시겠지만 저는 그분들의 100분의 1이나 들을까? 저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또래 상담가처럼 그냥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주는 정도,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분들이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제가 못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전에 엄앵란 선생님께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 상담하는 코너를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계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서 이혼하겠다는 부부들에게 이러한 건 어때요? 막 얘기를 하시고 나서 매주 집에를 그냥 못 가시고 중간에 있는 공원에 가서 가만히 연못을 바라다 보면서 오래 앉아 계셨대요. 내가 무슨 주제에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한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네. 매주 루틴처럼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짐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후에야 집으로 갈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저도 좀 비슷합니다. 내가 무슨 주제에 사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를 진행하다 보면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지? 이런 청취자들이 꽤 많으십니다. 힘든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해주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으셨으니 조금은 후련해지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는 아니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거나 제가 고통을 겪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봐도 제가 얼마나 이 일을 피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너무 겸손한 답변이십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 진짜 어려운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김승석 교수님이 본인이 이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면서 소개를 해주신 건데 이게 또 남의 고통에 응답하는 사람한테는 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누가 진짜 파괴적인 욕망을 품고 있는데 이게 뭐 자살이든 뭐든 자기를 파괴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옆에서 말려야 돼요. 말려야 되지만 그 사람은 그걸 원해요. 그럴 때 뭐 김승석 교수님이 사례로 드시는 예는 뭐 저런 겁니다. 이제 자살을 계속 시도하는데 옆에서 말렸을 때 왜 말렸냐고 진심으로 막 이렇게 되게 울부짖는 사람. 이걸 과연 말리는 게 맞는 걸까? 나는 의사고 보건학자이기 때문에 말리지만 그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 개개인의 선택을 내가 어떤 객관적인 위치에서 그건 나쁜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고 이렇게 선택을 막고 어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런 걸 강요하는 게 맞는 걸까? 뭐 이건 굉장히 이제 센 예지만 뭐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뭐냐면 제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 졸업해서 전업 작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말려요. 네네네. 네.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먹고 살려 그래? 이런 네, 걱정이 네.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자식의 뜻을 여러 가지 자식의 뜻을 그렇게 꺾을 거예요. 뭐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 그리고 너무 뻔하게 네가 그 관계를 지속하면 너는 안 될 거야. 이
길을 가서면 너는 상처받을 거야 라고 할 때 꺾는 게 맞는 걸까? 타인의 고통에 응답을 해야 되는 깊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 네.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 배우가 네. 되고 싶어. 이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저는 아마 그런 제도가 조금씩 시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어. 먹고 살 수는 있어 정도를 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그게 하고 싶은 게 맞아? 진짜 하고 싶으면 넌 하게 될 거야. 오래 걸리더라도. 다만 네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있을 거야. 너희 집에서 네가 n분의 1의 역할을 해야 한다든지 네. 실질적인 가장이라든지 네. 그걸 외면하면 안 돼. 너는 그 집의 구성원 중에 일부잖아. 네. n분의 1은 해야 해. 네. 그걸 하면서 네가 뜻이 정말 굳다면 오래 걸려서도 해. 오래 걸려서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한테 먼저 물어봐야 해. 진짜 하고 싶어? 얼마나 하고 싶어? 네. 이런 정도의 간섭 내지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말려야 합니다. 이유는 네. 제가 119에서 구급대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쓴 책을 읽고 네. 그분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런 분들을 구조하지 못했을 때 이런 분들이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분들 너무너무 심각하게 시달리십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만 더 살자. 한 번만 더 생각하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줘야 합니다. 제 목숨이 저만의 아닙니다. 소유물은 아니군요. 내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금희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저희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모든 게스트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거든요. 하루 일과 어떻게 되시나요? 그날 다르기 때문에 루틴은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는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 하루 10,000보 걷는 거는 그러면 이제 매일. 네. 아, 그것 위주로 일정을 짜니까요. 네. 밤에 걷기도 하고 낮에 걷기도 하고 아침에 걷기도 하고 네. 무조건 걷는다 외에는 너무 바쁜 날에 이제 해는 저물어 갔고 10,000보를 걸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에도 그러시나요? 그럴 때는 약간 달리기처럼 걷습니다. 좀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막 숨차게 막 거의 뛰듯이 걷습니다. 총소모 열량을 네네네네. 비슷하게. 알겠습니다. 저 아나운서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제 오늘 1시간씩 얘기하는데 제가 왠지 뭔가 상담을 받은 것 같은 아이고 기분이에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진행을 빙자해서 고민을 좀 여쭤봤던 것 같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마무리할 때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마지막 곡은 이찬혁 씨의 멸종위기 사랑을 듣겠습니다. 네. 들으면 가사도 좋고 흥미롭고 퍼포먼스도 정말 좋거든요. 네. 이 곡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서 공감과 소통의 아이콘 이금희 아나운서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금희 아나운서님의 추천곡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